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2월 1일 목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런데 오늘도 제목이 조금 이렇게 또 그렇게 또 상태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정말 죄송드리면서 그나저나 오늘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비 어마무시하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애들 이렇게 또 라이드를 해주는데 비가 그냥 막 추적추적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오늘부터 이렇게 또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추위 조심하시고 그리고 운전하실 때 빗길 운전하시는 거 항상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뉴스인데 진짜 충격적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데 펜실베니아라고 합니다. 펜실베니아에 있는 어느 이제 트럼프라고 합니다. 트럼프를 엄청나게 지지를 하는 구구파라고 해요. 음모론을 엄청나게 믿는 그런 어느 이제 남성이라고 하는데 뭐 30대인가 그런다고 합니다. 이 또라이 같은 놈이 이 또라이 같은 이 트럼프가 자신의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를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그 살해한 방법이 말도 못하게 잔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살해를 했냐면은 어제 유튜브 무슨 라이브인가 이렇게 또 틀었대요. 영상인가 이렇게 또 틀었는데 영상에서 이렇게 라이브를 이렇게 또 하면서 정치적인 말을 또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이렇게 또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서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 미국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돼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이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아버지를 좀 죽이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를 보면은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한 공무원인데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 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이 자신의 아버지의 이 목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영상이 모두 다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왔다고 하네요. 와, 이게 말이나 되나. 이 30대 또라이 같은 이 놈을 본다고 하면은 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라이 같은 놈인데 QAnon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엄청나게 지지를 하는 그 구구파 있지 않습니까? 이 음모론 단체 이 QAnon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심취해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음모론에 대해 가지고 그것들은 모두 사실이고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미국은 절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만이 이 미국을 위해서 이제 올바른 길로 이렇게 또 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자신의 아버지가 공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요거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또 살해를 해가지고 비헤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목을 이렇게 또 잘라가지고 아니 무슨 야 뭐 ISIS도 아니고 무슨 테러리스트 단체도 아니고 펜실베니아에 있는 어느 이제 주택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니까 이거 진짜 뭐 말도 못한 그런 진짜 끔찍한 일이 이렇게 또 벌어졌는데 그런데 이 자식은 이 트럼프를 아주 지지를 하는 아주 그냥 이 또라이 같은 구구파 QAnon을 아주 그냥 심취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니까 뭐 아시겠죠?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그런 이제 구구파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때 이 의사당 난입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이나 됩니까?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민주주의가 뿌리 깊게 이렇게 있으면서 이 민주주의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받침돌이 되는 그런 게 바로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게 바로 이 트럼프들의 이제 지지자들 아닙니까? 의사당을 난입을 해가지고 난동을 피우고 이거는 안 된다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아니 투표가 사기라는 게 다 가짜인 게 판명이 났거든요. 그거는 이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가짜 뉴스들 그런 것들인데 가짜 사실들 거짓말을 이렇게 또 한 것인데 근거가 없거든요. 미국이 투표를 사기로 했다라는 그런 근거가 없어가지고 계속 증거를 갖다 대도 트럼프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먹혀 들어가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러고 있는 건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트럼프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많은 이런 이제 큐어넌 신취자들, 그리고 구구파들, 그리고 음모론자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또 당선이 된다, 요런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 보시다시피 백인이지 않습니까? white trash예요. 또라이 같은 이 white trash가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가짜 뉴스들,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가짜 뉴스들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QAnon을 본다고 하면은 완전히 구구파이면서 트럼프만이 미국을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또라이 같은 이런 시키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미국을 위해서라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안 되겠죠. 어쨌든 간에 또 여기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유튜브에 이렇게 또 라이브를 이렇게 또 올리게 되면서 그 영상이 유튜브에 자그마치 5시간 동안이나 삭제가 되지 않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 영상을 봤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이 유튜브도 좀 심각한 고소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또 봐가지고 또 이제 트라우마에 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클래스 액션 그런 고소를 이렇게 또 유튜브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 영상을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캡처도 하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이 X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트위터였던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 X에 엄청나게 또 퍼다 날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임을 아마 유튜브도 피하지 못할 것 같다. 보통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면은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중이 되고 그러면은 분명히 이 유튜브에서도 이제 빨리 가가지고 차단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조치를 취했어야 했을 텐데 그런데 그 조치가 좀 굉장히 늦어졌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 남성은 자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또 살해를 한 다음에 이렇게 또 목도 이렇게 또 자르고 토막살을 이렇게 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망갔다고 합니다. 도망가가지고 뭐 한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결국에는 경찰한테 이렇게 또 체포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야, 진짜 미국은 미쳐버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오게 되면서 미국이 또다시 한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야, 정말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요런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 더 음지에서 이제 양지로 올라올 것이란 말이에요. 트럼프가 이런 또라이 같은 새끼들을 양성을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조차 하나만으로도 미국의 대통령이 절대 되면은 안 되겠죠. 분명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요런 시기들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지고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끝난 뒤에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끝난 뒤에는 또다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것이에요. 진짜 미국이 트럼프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후퇴를 한다라는 이 사실조차 하나만으로도 제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 나쁜 일들은 다 이 트럼프를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대선을 이렇게 또 치르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이 트럼프에 엄청나게 많은 기부금이 이렇게 또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자금으로 기부금이 이렇게 또 몰리고 있는 가운데 이 기부금 중에 최근 들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트럼프가 이제 자신의 엄청나게 또 많은 기소권이 또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소권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변호사 비용으로 이 리걸 피로 자신한테 들어온 이 캠페인이 기부금 2,700만 달러를 썼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년을 본다고 하면은 작년에 이 트럼프의 이 대선 기부금을 받은 것을 본다고 하면은 한 2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2억 달러를 이렇게 또 받았는데 그 중에 작년에 이 리걸 피들로 이렇게 쓴 것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기소권에 걸리면서 이 변호사 비용으로 나간 것만 5천만 달러가 넘는데요. 다시 말해가지고 2억 달러 중에 한 25% 정도는 이 리걸 피로 나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트럼프의 이 기소권에 이 자신의 개인권으로 이렇게 또 들어온 것인데, 그럼 이제 자신의 이제 개인 이 기소권을 이런 리걸 피로 기부금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썼다라는 게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작년에 이 트럼프 대선 이 캠페인에 쓴 그 금액을 본다고 하면은 2억 1천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 기부금 받은 게 2억 달러인데 쓴 것, 지출이 2억 1천만 달러래요. 다시 말해가지고 기부금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썼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 대선 자금을 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 6,500만 달러 정도가 남아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이랑 비교를 하면은 대략 한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 정치 자금 기부금 받은 것은 뭐 대략 한 2배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1억 2천만 달러 정도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리걸피로 엄청나게 또 많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부금 들어오는 것보다 지출이 지금 더 많거든요. 이 트럼프 이 기소권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나아가면은 나아갈수록 이런 이제 뭐 정치 자금이 또 모자르기 때문에 광고 같은 거 좀 적게 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트럼프한테 좀 악재로 굉장히 크게 또 다가올 수도 있게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유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가 기소권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런 이제 재판을 하면 할수록 돈이 더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더 들어가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패소를 계속 한다고 하면은 그런 이 상대방의 법률 비용도 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징벌적인 이런 벌금도 또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진다 하면 트럼프는 뭐 거의 파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빨리 트럼프 파산하는 거 보고 싶고요. 제발 트럼프가 파산하는 그 길까지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폴리티코 뉴스로 보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니폰 이 스틸이라고 해가지고 이 일본 이 철강 회사에서 미국의 이 US 스틸 이 미국의 굉장히 커다란 철강 회사 1위를 이렇게 또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이 정치계에서도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이제 안보 문제 굉장히 커다란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많은 이 미국인들이 이렇게 또 정치에 또 관심이 있는 그런 이제 미국인들이 제발 일본한테 이 미국의 US 스틸을 넘겨주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또 이렇게 또 잘 캐치를 해가지고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나는 절대로 이 미국의 철강 회사를 일본한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뭐 트럼프가 뭐 그렇게 하긴 하겠죠.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진짜 뭐 별의별 말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캐치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말들만 이렇게 또 잘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좀 배워야 할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청중이 이제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그거를 잘 캐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들만 이렇게 쏙쏙 빼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는 청중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얘기들 중에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가짜 뉴스를 이제 가지고 와서라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나는 그냥 딴 데서 그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인데 라고 하면서 책임을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또 전가를 하거든요. 아니면 말라지가 트럼프는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리고 이 자신이 아무리 다른 데서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짜면은 트럼프도 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싹 다 잡아가지고 죄를 아주 그냥 달게 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니키 헤일리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 니키 헤일리는 계속해가지고 이 정치 자금을 계속 잘 기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니키 헤일리가 이번에 또 새로운 캠페인, 뭐 TV 캠페인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캠페인을 본다고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뭐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이거든요. 트럼프는 77,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81. 이거 궁합도 보지 않는 그런 4살 차이인데, 어쨌든 간에 나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니키 헤일리가 이 두 대통령, 전 대통령, 그리고 현재 대통령들한테 굉장히 늙은, 고약한 노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피 올드맨이라고 하면서, 이 그럼피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이 디즈니 무슨 이제 만화 영화에서, 뭐, 일곱 냉쟁이 중인가? 그 중에 한 명이 또 그럼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또 고약한 그런, 그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럼피 올드맨이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고약한 노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또 싸잡아가지고, 나이 공격을 이렇게 또 니키 헤일리가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니키 헤일리는 50대거든요. 젊은 나를 뽑아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뭐 그래도 분명히 공화당에서는 트럼프를 지금 아주 그냥 힘세게 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올 것인데, 어쨌든 이 니키 헤일리는 이제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보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또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approval rating,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을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하니까, 지지율이 또 역대 최저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게 되면서 38%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미국인들 중에 한 뭐 3분의 2 정도, 절반 이상은 지금 이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많이 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이 불법 이민자들이 지금 넘어오고 있거든요. 이 멕시코에서 남미에 있는 이제 수많은 이 불법 이민자들이 지금 텍사스를 이 국경을 넘으면서 텍사스를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그렇게 지금 많이 넘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이 중국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에서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남미를 통해 가지고 지금 무슨 뭐 캐러반 행렬이라고 해가지고 이 남미를 이렇게 또 걸어와 가지고 이 남미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이 미국의 이 국경을 불법 이민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온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일자리가 이렇게 또 빼앗기는 것이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크라임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미국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이제 노숙자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노숙자들 문제도 계속해가지고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미국의 대통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이제 문제들 때문에. 어쨌든 이 바이든 대통령 이런 문제들도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한테 힘을 달라. 나한테 힘을 준다고 하면은 이 불법 이민자들이 더 많아지면은 국경을 완전히 굳건히 닫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빨리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싫어하고 있습니다.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이 바이든 대통령이 빨리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의 이 어프로벌 레이팅, 이 지지율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지지율은 38%로 역대 최저치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좀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보면은 어제 이 FBI 국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중국에서 계속해가지고 이런 뭐 해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커들을 이렇게 또 고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미국에 공격을 이렇게 또 가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자칫하다가는 이 중국이 실질적으로 이 인프라스트럭처에 이렇게 또 공격을 심하게 가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FBI 국장이 워닝을 날렸다, 경고를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또 FBI 국장이 나와서 직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분명히 또 근거가 있는 그런 얘기일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또 미국인들이 이 중국 새끼들 또 이 지랄이야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개 짜증 납니다. 이 중국 사람들 언제 또 착해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중국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FBI 국장이 근거 없는 얘기를 이렇게 또 들먹이면서 우리를 욕보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이지 않을까요? 중국은 이런 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찰 풍선 같은 것들도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또 뿌려가지고 미국에도 이렇게 또 걸려가지고 난리가 난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보면은 전 세계에 좀 미운털이 굉장히 많이 박힌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도 중국 사람들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고요. 한국도 중국 사람 굉장히 싫어하고, 이 미국에서도 중국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사람들은 좀 착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중국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좀 개념 없는 그런 행동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좀 짜증나는 면이 없잖아 많이 있죠. 그러면서 이 요르단에서 일어난 이 미군 기지를 이렇게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이 미군 사망자 3명이 나오고, 그리고 거의 4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또 부상을 당했거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이라크에 주둔을 하고 있는 이란이 백을 하고 있는, 이란이 지원해주고 있는 이 밀리샤에서 공격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또 미국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뭐 거의 확실하죠. 이라크에 있는 이란이 지원을 하고 있는 테러리스트 집단이 이 이란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란제라고 합니다. 이란제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군 기지를 이렇게 또 공격을 성공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조만간 이 이라크에 있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 테러리스트는 정의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또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은 조만간 사라지겠죠. 사라지고, 어쨌든 이 미국에서는 웬만하면은 커다란 전쟁은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분명히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선 이제 보복은 해야 하거든요. 누가 이 미군을 건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복은 하기는 하되 이란이랑 직접적인 그런 이제 전쟁은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공화당에서 보면은, 이 공화당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기회이거든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확실히 떨어뜨리는 거,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에 그냥 쳐들어가라. 지금 이란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 테러리스트 집단에서 미군을 공격을 하지 않았냐, 이 원천부터 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란에 공격을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은 미국의 적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이 크게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는 이 중동에서 커다란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계속 잘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두 개 전쟁,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이 전쟁은 그 어느 것도 해결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망자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뿐이지 좀 대화로 웬만하면 좀 풀면 좋지가 않을까.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대화로 좀 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보면은 여러분들 이 매니큐어 자주 하시나요? 이 매니큐어를 하실 때 요거를 보면은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오하이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이 오하이오에 있는 14살짜리라고 하는데, 이 14살짜리가 이 매니큐어를 이렇게 또 발랐다가 이거를 지워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매니큐어 리무버 있지 않습니까? 이 아세톤을 가지고 이렇게 또 지우고 있는데 잘 안 보여가지고 이 캔들 옆에 같아요. 이 캔들이라고 하면은 촛불이지 않습니까? 이 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 그 캔들 옆에서 이렇게 잘 보면서 이렇게 또 지우다가, 아시다시피 아세톤은 굉장히 불에 취약하거든요. 불이 갑자기 이렇게 또 붙을 수도 있는데, 촛불 근처에서 이 매니큐어를 지우다가 불에 이렇게 또 옮겨 붙게 되면서 불이 굉장히 크게 나가지고 이 머리에도 붙고 그래가지고 3도 화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는 이런 매니큐어 지울 때나 이런 아세톤이 첨가가 된 그런 이제 화장품을 쓸 때에는 촛불 같은 이런 이제 불이 있는 곳은 절대 멀리 해야 한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요거는 좀 상식이기는 상식이지만, 그런데 좀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부모님이 먼저 가르쳐야 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아세톤 같은 거 쓰실 때는 불 옆에 절대 가지 않기를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그러면서 또 이 시카고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에 있는 어느 이제 하이스쿨이라고 합니다. 이 하이스쿨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하네요. 어제 이렇게 또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 하이스쿨 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한 것이 아니라 학교 시간인가 봐요. 학교 시간에 이 하이스쿨 근처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차량이 이렇게 또 오더니만 이 하이스쿨러한테 갑자기 몇 명이 내리더니만 총을 이렇게 또 막 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하이스쿨 한 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명이 총상을 입고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뭐 15살, 16살 뭐 이렇다고 하거든요. 티네이저들이 이렇게 또 총상을 입고 이런 일을 당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학교 근처로 해가지고 경찰들이 이렇게 또 패트롤 하는 거 더 늘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시카고를 보면은, 야, 이 시카고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뿐만이 아니라 어제 또 이 시카고 이 교외 지역에서 어느 이제 도로에서 교통 이 시비가 이렇게 또 붙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도로에서 이 로드 레이지 있지 않습니까? 로드 레이지가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이 말다툼을 했대요. 말다툼을 하다가 누군가 이렇게 또 총을 뽑아들고 총을 마구 또 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어제 4명이 총상을 입고 부상을 당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시카고에서는 이런 총기 관련이 된 이런 강력 범죄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LA 근처에 있는 뉴스를 보면은, 여기 뉴스를 보면은 오늘부터 이 장마가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어트모스페릭 리버라고 해가지고 대기의 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미국을 보면은 라니냐에서 엘니뇨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작년부터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비가 또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게 어트모스페릭 리버, 이 대기의 강, 이 바다로부터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 수증기 구름이 여기 이 서부 지역으로 이렇게 또 날아오게 되면서 비를 많이 내리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비 같은 것들이 많이 내릴 것 같다.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 또 비가 많이 내리고, 그리고 내일이랑 내일 모레는 안 내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월화수 뭐 이렇게 어쩌면은 다음 주 내내 비가 이렇게 또 쭉 내릴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 이 서든 캘리포니아를 보면은 여름에는 비가 안 내리거든요. 여름에는 비가 안 내리고 항상 이 겨울에만 이렇게 또 비가 내리는데, 항상 이 겨울 이 장마철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끔씩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는 좀 사막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은 저는 기분이가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어느 정도 좀 많이 내려가지고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리버들 많이 이렇게 또 이 저수지 같은 것들 많이 좀 채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지도를 보면은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 비가 내리는 이 지역들, 이 지도인데 다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비 굉장히 지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항상 조심하시면서 운전하시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보면은 이 헌팅턴 비치 있지 않습니까? 이 헌팅턴 비치 근처로 해가지고 PCH라고 해가지고 패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있지 않습니까? 1번 고속도로 여기로 해가지고 좀 홍수난 지역도 있다라고 하면서 PCH가 이렇게 끊긴 지역도 이렇게 또 많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번 고속도로 이렇게 또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잘 살펴보시고, 이 구글맵 보면 아마 다 나올 거예요. 어느 지역이 이렇게 또 막혀 있는지 잘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잘 알아보시고 이렇게 또 출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서든 캘리포니아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면은 플래시 플러드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비가 집중호우식으로 갑자기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가 원래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하수도 이 빗물 처리하는 게 그렇게
잘 안 되는 지역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홍수가 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또 많이 내린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플래시 플러드 같은 거 조심할 필요가 있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보면은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 LA 다운타운에 굉장히 커다란 어느 빌딩이 있다고 합니다. 20 몇 층짜리 빌딩이라고 하는데 이 빌딩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이 높은 빌딩에 그래피티가 1층부터 막 20 몇 층까지 다 그래피티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거 보고 아주 그냥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이 빌딩이 몇 년 전부터, 좀, 건설사가 망했나?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 건설이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중단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래피티 같은, 이런 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뭐 갑자기 단시간에 했나 봐요. 단시간에 그래피티를 1층에서부터 20 몇 층까지 그래피티를 이렇게 또 다 해놨대요. 그래가지고 이 LA 다운타운에 흉물스럽게 이렇게 또 건물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야,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20 몇 층짜리 진짜 위험할 것이지 않습니까? 건물도 완벽하게 다 건설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뭐 당연히 엘리베이터도 없겠죠. 거기에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건물에다가 그래피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니까 이런 또라이 같은 놈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에다가 이 그래피티 같은 거 하는 애들을 보면은 진짜 개 짜증 나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런 이제 깽단들 있지 않습니까? 깽단들이 자신의 사인, 자신의 영역 표시를 하려고 그래피티를 이렇게 또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느 누구한테 이렇게 또 들었는데 자신의 건물이 있는데 LA에서 자신의 건물이 있는데 자신의 건물에 누가 그래피티를 이렇게 또 해놨대요. 해놔가지고 아이씨 뭐야 라고 하면서 그 그래피티를 그 다음날 바로 지웠다고 합니다. 바로 페인트로 이렇게 또 지우는데 그런데 총을 맞아가지고 이 주인이 죽었대요. 건물 주인이. 그래서 이 범인을 잡고 보니까 깽단이라고 합니다. 이 깽단이 자신의 영역 표시를 하려고 어느 건물 벽에다가 이렇게 또 그래피티를 했는데 아니 우리 깽단의 로고를 지워 라고 하면서 건물 페인트를 한 그 사람을 이렇게 또 사살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이렇든 여기 LA에는 깽단들도 많고 이런 그래피티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좀 위험하다. 그래피티 바로 지우지 말고 웬만하면 이제 시티 같은데 뭐 경찰 같은데 이렇게 또 신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그래피티를 한 뭐 1, 2주 놔두고 지워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이 그래피티 하는 애들 보면은 진짜 개 짜증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KTLA 뉴스로 보면은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 LA를 보면은 이 교통 체증량이 진짜 미치지 않았습니까? 지옥의 뭐 교통량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LA다라는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LA가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미국에서 가장 트래픽이 심한 곳은 단연 1위로 뉴욕시티라고 합니다. 뉴욕시티. 저도 얼마 전에 제 동생 이 보스턴에 다녀오면서 뉴욕을 이렇게 또 운전해서 이렇게 또 다녀왔거든요. 미쳤더라고요. 와, 이 뉴욕 이 맨하탄으로 들어가는 그 다리를 건너는데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엄청나게 밀려가지고 야, 뉴욕은 진짜 미쳤구나, 이 교통량이.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본 결과,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이 트래픽을 가진 도시는 바로 뉴욕시티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LA는 9위라고 합니다. 9위. 한참 낮죠. 어느 정도 좀, 이 LA의 트래픽이 예전보다는 좀 괜찮아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는 LA가 이 미국 내에서 가장 심각한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어느 정도 좀 많이 내려갔으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LA 사는 사람으로서 LA 근처에 사는 사람으로서 좀 괜찮은 뉴스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은 0.8%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나스닥도 0.8%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 나스닥은 마이너스 2% 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했는데, 왜냐 하면은 어제 이 FOMC가 이렇게 또 끝나게 되면서 연준 의장, 이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보면은 이 연준 의장, 이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이 FOMC를 진행을 하면서 이 미국의 이 기준금리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는 또 동결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4회 연속 이렇게 또 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오는 3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거의 희박하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늦춰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제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 파웰 연준 의장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뒤로 바로 급락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쭉 떨어졌다고 하네요. 쭉 이렇게 또 떨어지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리커버리를 하게 되면서 이게 바운스를 하는 거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의 주식 시장은 내려갈 때 한 번에 내려가지 않고 바운스를 하면서 내려간다. 결국에 오래 보면은 내려가는 것인데, 그리고 오르는 것도 한 번에 오르지도 않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내려가고 이렇게 바운스를 뛰면서 이렇게 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연준 의장의 이렇게 또 얘기를 한 뒤로부터 이 미국의 기준금리는 3월 달에는 거의 절대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인하를 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월가에서는 아마도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내리는 것은 5월 달부터 이제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은 좀 많이 내려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살짝 오르고 있기는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좀 된다. 그리고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기 전까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못 박아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중에 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비스 섹터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비스 이 섹터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는 한 이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 2%까지 이렇게 또 내려가는 거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서비스 섹터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잡혀야 할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보면은 이 미국의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됐는데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이렇게 또 찍어내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실업 수당 신청 건수를 본다고 하면은 22만 건 정도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빅테크 기업들에서 해고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 UPS에서도 해고를 또 많이 하고 있고, 그것밖에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수많은 기업들에서 해고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 잠레스 클레임 같은 것들이 계속해가지고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보면은 요번 1월달, 그러니까 지난 1월달이죠. 지난 1월달 이 미국의 이 하이어링, 이 고용 시장을 보면은 이 민간 고용 시장이에요. 민간 고용 시장을 보면은 10만 건 정도가 나오게 되면서 좀 많이 내려가는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고용시장도 좀 많이 차가워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런 임금 같은 거 오르는 것들도 지금 계속해서 좀 차가워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계속해가지고 빠르게 잡혀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서비스 섹터에서는 아직도 좀 높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좀 내려가면은 이 인플레이션 확실히 잡히게 되면서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미국은 인플레이션은 이제 확실히 잘 잡히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렇게 또 고용시장이 너무나 차가워지고 거기에다가 해고 같은 것들이 너무나 급격하게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조금 침체기를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보면은 오늘 이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또 많이 내려가고 있는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펠로톤 있지 않습니까? 이 펠로톤이라고 해가지고 홈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지 못하니까 집에서 이렇게 운동 기구들을 사가지고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펠로톤이었는데, 이 펠로톤에서 그렇게 많이 이 운동 기구를 팔면서 주식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자마자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보면은 펠로톤에서 올해도 좀 전망이 안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이 펠로톤 주식 20% 넘게 폭락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엄청나게 올랐었던 그런 이제 주식들, 그런 것들 이제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좀 주식을 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좀 옮길 필요도 있지 않을까, 포트폴리오를 잘 이렇게 또 만져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보면은 오늘 이 장을 마감한 뒤에 애플에서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실적이 뭐 그렇게 예상치보다는 좋지 않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애플에서 이 아이폰 판매가 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애플에서 가장 많이 파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이폰인데, 아이폰이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또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폰 세일이 좀 떨어지고 있다.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애플 아이폰의 판매가 좀 저조하다 라고 얘기가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금 이 애플 충격이 내일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요즘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을 요즘 들어서는 거의 4년을 쓴다고 합니다. 4년. 이 핸드폰도 굉장히 잘 나오고 이제 핸드폰에 대한 이제 뭐 거의 꼭지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폰을 엄청나게 많이 팔아가지고 이익을 챙겼던 이 애플은 이제부터 계속 좀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새로운 것을 또 만들지 않는 이상, 이런 아이폰 같은 거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는 이상 좀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이제 스마트폰 다음에 엄청난 부를 이렇게 또 불려줄 수 있는 것으로 이 AI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AI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 AI에 관련이 된 그런 주식들은 엄청나게 많이 오르기는 올랐죠. 그러면서 또 오늘 이 미국의 주식들 중에 또 많이 오르고 있는 주식들 중에 하나를 본다고 하면은 볼보 있지 않습니까? 볼보가 26%가 폭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볼보에서 이렇게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예상치보다 더 많은 판매를 이렇게 또 나타냈다 라고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 볼보가 가지고 있는 이 메이커 중에 이 폴스타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폴스타라고 해가지고 전기차 업체입니다. 볼보에서의 전기차 이 메이커로 이 폴스타라고 있는데, 이 전기차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요즘 들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매도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볼보에서 폴스타에다가 이렇게 또 투자를 하는 것을 걷어들이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마자 와 잘한다 라고 하면서 이 전기차 투자하는 것은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이다 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지금 볼보에다가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볼보는 이 세일즈가 또 굉장히 좋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AP통치를 본다고 하면은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델러웨어에 있는 어느 이제 소액 주주 테슬라 주식 9개 가진 주주가 테슬라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가 이 가졌었던 이 테슬라 옵션이 있다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의 이 테슬라 옵션을 뱉어내게 생겼다 라는 그런 뉴스를 이렇게 또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투표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테슬라의 법인을 본다고 하면은 델러웨어에 있거든요. 델러웨어에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법인세 같은 거를 본다고 하면은 델러웨어에다가 이 법인을 세워야지만 세금 같은 거를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테슬라 법인이 이 델러웨어에 있는데, 그래서 이 델러웨어에 굉장히 많은 세금을 이렇게 또 걷어들인다고 하거든요. 테슬라가 법인으로 있으면서. 그런데 이렇게 이 델러웨어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를 좀 이렇게 상처를 입힌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 법인을 이 델러웨어에서 텍사스로 옮기는 것에 대해 가지고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투표를 하니까
80 몇 퍼센트 정도는 찬성을 한다 라고 이렇게 또 투표에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 델러웨어에 있는 테슬라 법인을 텍사스로 옮기는 그 건안에 대해 가지고 주주 투표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조만간 이 테슬라의 법인은 델러웨어에서 텍사스로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가 네바다에 있는 이 테슬라 기가팩토리 거기에다가 새로운 배터리 공장을 이렇게 또 세우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테슬라는 이 중국의 CATL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배터리를 잘 만드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이 중국을 보면은 이제는 진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그런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CATL이랑 이렇게 또 합작을 해가지고 CATL에서 기계 같은 거를 사나봐요. 그 기계를 가지고 이 네바다에다가 굉장히 커다란 배터리 공장을 이렇게 또 짓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은 이 IRA 액트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을 해야지만 그 전기차 보조금을 이렇게 또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또 우회를 해가지고 이 중국 배터리를 솔직히 말해가지고 CATL 그 기계를 가지고 이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은 중국의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국에도 어느 정도 좀 이익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루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일론 머스크가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또 AMD 이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이 AMD 주식은 2.5% 정도가 또 내려갔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AMD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좀 별로였대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요번 1분기 때 매출이 뭐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해가지고 이 AMD의 주식은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장기적인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AI는 분명히 엄청나게 발달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 AI 칩에 대한 그런 수요는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제 미래를 봐서는 이 AMD는 좀 좋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ABC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마크 저커버그 있지 않습니까? 이 메타 수장 이 마크 저커버그가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청문회에서 이 의원들의 이렇게 또 질타를 이렇게 또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이 미국에서 SNS 서비스를 이렇게 또 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울증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무슨 뭐 챌린지 같은 거 하다가 진짜 실제로 죽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질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크 저커버그가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SNS 서비스 통해 가지고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정말 죄송하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메타를 보면은 이거는 그냥 이제 매개체이지 않습니까? 매개체이고 실제로 이렇게 사망하게 된 것까지는 뭐 당연히 메타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기는 있겠지만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람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죠. 막을 수도 있는데 좀 잘 좀 막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 도심지들에 있는 이런 오피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다 라고 제가 뉴스에서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뉴욕에서부터 그러면서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 거기에다가 일본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있는 이제 수많은 오피스 빌딩들도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560 빌리언 달러 어치의 부동산 위기에 이렇게 또 처해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지역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은행들이 그렇게 많이 이 커머셜 빌딩들에 대한 이 랜딩을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하거든요. 돈을 이렇게 또 많이 빌려줬는데 특히 뉴욕에 있는 뉴욕 커뮤니티 무슨 뱅크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 뱅크가 좀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상업용 부동산에 이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그거 어쩌면은 받을 수 없을 수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지난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뉴욕 커뮤니티 뱅크의 주식이
40 몇 %나 빠졌대요. 네, 엄청나게 많이 빠지게 되면서 오늘도 네,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뭐 작년 이맘때쯤인가, 네, 작년 3월 달쯤인가, 네, 그때도 네, 이 커뮤니티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역 은행들이 굉장히 좀 네, 심하게 흔들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네, 미국이 침체기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위기가 아직도 안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뉴욕 커뮤니티 뱅크도 네, 지금 엄청나게 또 내려가가지고 자칫하다가 전에처럼 또 지역은행들 이 뱅크럽시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보면은 이 디즈니 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이 디즈니 훌루 스트리밍 서비스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넷플릭스에서 패스워드를 이렇게 또 크랙다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암호를 공유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크랙다운을 하다 보니까 넷플릭스는 엄청나게 많은 서브스크립션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아니 왜 우리 쉐어하는 거 못하게 하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에 이렇게 또 가입을 하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또 성공을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이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암호 쉐어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크랙다운에 들어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과연 이 디즈니 플러스 이 훌루도 요거 이 넷플릭스 잘 성공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스트리밍 서비스들을 보면은 넷플릭스 말고는 좀 별로거든요. 네, 좀 별로에다가 실질적으로도 이런 실적 발표를 보면은 넷플릭스 말고는 좀 형편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 플러스도 잘 할런지 한번 뉴스를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 또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국제 유가에 대한 소식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 국제 유가는 어제 한 3% 정도가 이렇게 또 급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을 보면은 중국의 이 제조업 지수가 4개월 연속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 오일 같은 거, 이 기름을 또 굉장히 많이 갖다 쓰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생산하는 것들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중국은 좀 힘들어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오일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고 하고 그리고 이 미국의 이 오일 재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 재고가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또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국제 유가는 어제 3%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